안녕하세요. 우리 엄마를 위한 채널입니다. 지난주에 이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정말 많은 어머님들이 댓글로 어지럽기도 하다고 하셨어요. 혹시 어머님께서도 갑자기 어지러우실 때 있으시나요? 그냥 빈혈이겠지 하고 넘어가고 계시죠? 절대 그럼 안 됩니다. 어지럼증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거든요. 특히 골든타임 3시간을 놓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오늘은 단순한 빈혈과 위험한 뇌졸중을 구별하는 방법과 즉시 119를 불러야 하는 5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잠깐 영상 끄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생명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혹시 어머님께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럽고 걸을 때 비틀거리고 눈앞이 깜깜해지기도 하고 속이 메스꺼우시기도 하시죠?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빈혈이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할머님 한 분은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어지럽다고 하시길래 가족들이 그냥 빈혈이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30분 후에 갑자기 말을 못하시고 쓰러지셨어요. 급히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더니 뇌경색이었어요. 다행히 3시간 안에 치료받아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의사 선생님이 30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대요. 또 다른 할아버님은 어지럽다고 하시면서 괜찮다, 괜찮다 하고 참으시다가 결국 응급실에 가셨을 때는 이미 뇌출혈이 많이 진행되어 있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어지럽다고 하시는데 가족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결국 골든타임을 놓쳐서 반신마비가 되신 경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경우들이 조기에 발견했다면 충분히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어요. 뇌졸중은 정말 무서운 질병이에요. 하지만 골든타임 3시간 안에 치료받으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머님들도 혹시 어지럼증이 있으시면 절대 가볍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신호를 꼭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면 즉시 119를 부르셔야 해요. 그런데 그 전에 잠깐, 혹시 지금 이런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으세요? 양손을 앞으로 쭉 뻗으시고 눈을 감고 10초 동안 그대로 유지해 보세요. 어떠세요?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팔이 떨어지시나요? 걸어보실 때 한쪽으로 비틀거리시나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먼저 단순한 빈혈과 위험한 어지럼증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단순한 빈혈이나 기립성 저혈압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갑자기 일어날 때만 어지러워요.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는 괜찮다가 일어날 때만 어지럽죠. 두 번째, 잠깐 있으면 괜찮아져요. 5에서 10분 정도 쉬시면 증상이 사라져요. 세 번째, 눈앞이 깜깜해지는 느낌이에요. 마치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의식은 있어요. 네 번째, 다른 증상은 별로 없어요. 어지러움 외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이런 경우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천천히 움직이기로 많이 좋아져요. 하지만 위험한 어지럼증은 완전히 달라요. 위험한 어지럼증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갑자기 시작돼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확 어지러워져요. 두 번째, 지속 시간이 길어요.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계속 어지러워요. 세 번째, 다른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요. 두통, 구토, 언어장애, 시야장애 등이 함께 와요. 네 번째, 점점 심해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절대 참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그럼 이제 즉시 119를 불러야 하는 5가지 위험 신호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위험 신호는 갑작스러운 심한 어지럼증이에요. 이게 뇌졸중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 중 하나예요. 뇌졸중으로 인한 어지럼증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돌기 시작해요. 마치 놀이기구를 탄 것처럼 심하게 돌아요.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요. 벽이나 무언가를 잡지 않으면 넘어져요. 구토가 심하게 나와요. 멈추지 않고 계속 토하게 돼요. 이런 증상이 갑자기 시작되면 절대 빈혈이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특히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정도로 심한 어지럼증이라면 즉시 119를 부르셔야 해요. 뇌의 균형을 담당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어지럼증인지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걸어보세요. 만약 한쪽으로 자꾸 기우시거나 걸을 수 없다면 뇌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런 테스트보다는 증상 자체가 심하면 바로 119를 부르시는 게 안전해요.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언어 장애예요. 뇌졸중이 오면 말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손상될 수 있어요. 언어 장애의 증상들을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말이 어눌해져요. 평소처럼 말하고 싶은데 혀가 잘 안 돌아가요.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가족이 하는 말을 알아듣기 어려워져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글자를 읽을 수 없어요. 평소에 잘 읽던 글자를 읽지 못해요. 이런 증상들이 어지럼증과 함께 나타나면 뇌졸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언어 장애인지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평소처럼 또렷하게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발음이 어눌하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면 즉시 119를 부르셔야 해요. 가족분들도 이런 증상을 확인해보세요. 어머님이 평소와 다르게 말씀하시면 주의 깊게 관찰해보세요.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안면 마비예요. 뇌졸중이 오면 얼굴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이 마비될 수 있어요. 안면 마비의 증상들을 말씀드릴게요. 한쪽 얼굴이 처져요. 거울을 보시면 한쪽이 확실히 다르게 보여요. 웃을 때 한쪽만 올라가요. 양쪽이 똑같이 웃어지지 않아요. 눈을 감기 어려워요. 한쪽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아요. 침이 한쪽으로 흘러요. 음식을 드실 때 한쪽으로만 흐르거나 흘러내려요. 이런 증상들이 어지럼증과 함께 나타나면 뇌졸중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안면 마비인지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울을 보시면서 이해하고 웃어보세요. 양쪽이 똑같이 올라가는지 확인해보세요. 눈을 꽉 감아보세요. 양쪽 눈이 똑같이 감기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한쪽이 다르다면 즉시 119를 부르셔야 해요. 네 번째 위험 신호는 팔, 다리 마비예요. 뇌졸중이 오면 운동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손상될 수 있어요. 팔, 다리 마비의 증상들을 말씀드릴게요. 한쪽 팔에 힘이 빠져요. 물컵을 들 수 없거나 팔을 들어 올릴 수 없어요. 한쪽 다리에 힘이 빠져요. 걸을 때 한쪽 다리를 끌거나 절뚝거려요. 감각이 없어져요. 한쪽 팔, 다리를 만져도 감각이 없거나 무뎌져요. 균형을 잡을 수 없어요. 서 있거나 걸을 때 자꾸 한쪽으로 쓰러져요. 이런 증상들이 어지럼증과 함께 나타나면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해요. 팔, 다리 마비인지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팔을 앞으로 쭉 뻗으시고 10초 동안 유지해보세요. 한쪽 팔이 떨어지거나 힘이 빠지면 위험 신호예요. 한 발로 서보세요. 균형을 잡기 어렵거나 한쪽으로 기우면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테스트에서 이상이 있으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다섯 번째 위험 신호는 시야 장애예요. 뇌졸중이 오면 시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손상될 수 있어요. 시야 장애의 증상들을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한쪽이 보이지 않아요. 시야의 절반이 까맣게 가려진 느낌이에요. 물체가 두 개로 보여요. 하나인데 두 개로 겹쳐져서 보이는 복시 증상이에요. 눈앞이 깜깜해져요. 일시적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기도 해요. 초점을 맞출 수 없어요. 글자를 읽으려고 해도 초점이 맞지 않아요. 이런 증상들이 어지럼증과 함께 나타나면 뇌의 시각 중추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야 장애인지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쪽 눈씩 가리고 시야를 확인해 보세요. 평소보다 시야가 좁아졌거나 일부가 보이지 않으면 위험해요. 손가락을 코앞에서 멀리 뻗으면서 초점을 맞춰보세요. 초점이 맞지 않거나 두 개로 보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를 부르셔야 해요.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신호 중에서 경험해 보신 것이 있으시나요? 아니면 지금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 계세요? 만약 해당되시면 지금 당장 119를 부르세요. 뇌졸중은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골든타임 3시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왜 골든타임이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뇌졸중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거예요.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뇌세포가 죽기 시작해요. 그런데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재생이 안 돼요. 하지만 골든타임 3시간 안에 치료받으면 아직 죽지 않은 뇌세포를 살릴 수 있어요. 뇌경색이라면 혈전용해술로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고 뇌출혈이라면 수술로 출혈을 멈출 수 있어요. 하지만 3시간이 지나면 이런 치료들의 효과가 떨어져요. 6시간이 지나면 거의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뇌라고 하는 거예요. 1분 1초가 정말 중요해요. 실제 통계를 보면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은 분들은 80% 이상이 일상생활로 복귀해요. 하지만 6시간 후에 치료받으면 50% 미만만 회복돼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의심스러우면 조금 더 지켜보자 하지 마시고 바로 119를 부르시는 게 중요해요. 괜찮아질 것 같은데 하시면 안 돼요. 뇌졸중은 스스로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돼요. 119를 부르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지럼증과 함께 해당 증상이 있어서 뇌졸중이 의심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응급실에서 더 빨리 대응해 주세요. 그리고 병원에 갈 때는 이런 점들을 주의하세요. 환자분을 움직이지 마세요. 자세를 바꾸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물이나 약을 주지 마세요.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위험해요.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기억해 두세요.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예요. 가족들이 함께 가서 증상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제 평소에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 혈압 관리예요.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에요.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시고 약을 꾸준히 드세요. 두 번째, 당뇨병 관리예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돼서 뇌졸중 위험이 높아져요. 혈당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콜레스테롤 관리예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에 찌꺼기가 쌓여요.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고 관리하세요. 네 번째, 금연이에요.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만들어요. 금연은 뇌졸중 예방에 필수예요. 다섯 번째, 절주예요.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올리고 뇌출혈 위험을 높여요. 적당량만 드시거나 아예 드시지 마세요. 여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매일 30분씩 걸으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일곱 번째,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에 무리를 줘요. 충분한 휴식과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여덟 번째, 정기 검진이에요. 1년에 한 번씩은 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가족력이 있으시면 더 자주 받으세요. 하지만 이런 예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대처하는 거예요. 뇌졸중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올 수 있어요. 아무리 건강하신 분이라도 방심하시면 안 돼요.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우리 엄마가 이런 증상 있었는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이미 지나간 증상이라도 재발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해서 잠깐 증상이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미니 뇌졸중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경우 48시간 안에 진짜 뇌졸중이 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괜찮아졌으니까 됐다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뇌졸중 전조 증상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갑작스러운 심한 어지럼증, 언어 장애 말이 어눌하거나 이해 못함, 안면 마비 한쪽 얼굴이 처짐, 팔다리 마비 한쪽에 힘이 빠짐, 시야 장애 갑자기 안 보이거나 두 개로 보임. 이 중에서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그리고 가족분들도 이런 증상들을 알아두세요. 어머님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시면 자세히 관찰해 보시고 의심스러우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괜찮아지겠지 조금 더 지켜보자 하는 마음이 가장 위험해요. 뇌졸중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소에 가족들과 이런 내용을 공유하는 거예요. 만약 엄마가 이런 증상을 보이면 바로 119를 부르자. 이런 약속을 미리 해두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미리 준비해 두시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평소에 응급실 위치와 연락처를 알아두세요. 119를 부르는 게 가장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가시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걱정이 많이 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미리 알고 대비하시라는 거예요. 뇌졸중은 무서운 질병이지만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상을 알아보고 빨리 대처하는 거예요. 그냥 어지러운 거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평소에 건강 관리도 잘하시고 정기 검진도 받으시고 가족들과도 이런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즉시 119를 불러야 하는 5가지 위험 신호. 첫 번째, 갑작스러운 심한 어지럼증. 세상이 빙빙 돌고 서 있을 수 없음. 심한 구토 동반. 이전에 경험 못한 정도로 심함. 두 번째, 언어장애. 말이 어눌해짐. 말을 이해하지 못함. 단어가 생각나지 않음. 세 번째, 안면 마비. 한쪽 얼굴이 처짐. 웃을 때 한쪽만 올라감. 눈을 감기 어려움. 네 번째, 팔다리 마비.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짐. 감각이 없어짐. 균형을 잡을 수 없음. 다섯 번째, 시야 장애. 갑자기 한쪽이 보이지 않음. 물체가 2개로 보임. 초점을 맞출 수 없음. 이런 증상들이 어지럽다는 주요 증상과 함께 나타나면 골든타임 3시간 안에 반드시 치료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평소에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관리, 금연, 절주, 운동, 스트레스 관리, 정기 검진을 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상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의심스러우면 즉시 119를 부르시는 거예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어머님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정말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어머님들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어머님들의 건강을 위한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 계속 가져다 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실 때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많으신데 실제로는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은 증상이 남성과 달라서 놓치기 쉬운 위험한 신호들이 있어요. 언제 응급실에 가야 하는지, 집에서는 어떻게 응급처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평소 심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본인 경험담도 남겨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서 이런 검사를 받아봤어요. 이런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다행히 빨리 치료받았어요. 이런 경험담들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어머님들께도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실제로 뇌졸중을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께 큰 교훈이 될 수 있어요.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는 꼭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만약 엄마가 이런 증상을 보이면 어떻게 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요. 미리 준비해두시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평소에 응급실 위치와 연락처, 119 신고 요령도 가족들과 공유해두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어지럼증은 절대 가볍게 넘어갈 증상이 아니에요. 특히 갑작스럽게 심하게 어지럽거나 다른 신경 증상들이 함께 있으면 반드시 119를 부르세요. 괜찮아질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가장 위험해요.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이에요. 1분 1초가 정말 소중해요. 의심스러우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세요. 골든타임 3시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빨리 치료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셔서 필요할 때 적절히 대응하시면 돼요.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해요.
괜찮겠지 하고 미루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바로 병원에 가보세요. 예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어머님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항상 안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당장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시면 이 영상 보다가라도 119를 부르세요. 영상은 나중에 다시 보실 수 있지만 골든타임은 한번 놓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어머님들의 소중한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